자, 이렇게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교수님 별로 어려운 거 없는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해야 되고요. 내부 매개 변수랑 외부 매개 변수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는 x, y 이것만 있었지만 그 앞에 뭐가 더 있네요. 제가 일부러 해서 검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 매개 변수 이름이라고 해요. 외부 매개 변수 이름. 파랗게 해놓은 것은 내부 매개 변수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 뭐가 다르냐면 내부 매개 변수는 이 안에서 함수 안에서 쓰이는 애들이에요. 외부 매개 변수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바깥쪽에서 사용을 하는 애들입니다. 아까는 지금 x 콜론 y 콜론 이렇게 썼지만 지금은 first 콜론, second 콜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부적으로는 x, y를 쓰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쓰는 것과 외부에서 쓰는 것을 이게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왜 이랬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따가 이제 objective C랑 이제 어떤 그 통일감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자, 어쨌든 좀 전에 여기서는 외부 매개변수 안 썼잖아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지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이것처럼 이렇게 하나만 쓰면 지금 앞에 있는 외부 매개변수를 생략한 거예요. 외부 매개변수를 생략한 거고요. 그때는 외부 내부를 다 동시에 같은 걸 씁니다. 여기서도 x를 쓰고 여기서도 x를 쓰죠. y 여기서도 y 내부에서도 y 외부에서도 y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굳이 외부 매개변수를 이렇게 써주면 내부에서는 여기 파랗게 쓰여 있는 얘네들이 쓰이지만 외부에서 호출할 때는 이렇게 반드시 앞에 있는 first나 second 이런 애들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자, 한번 이것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first 여기다가 second 자 이렇게 써서 이제 하게 되면 x랑 y로 호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first second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first 여기다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x, y는 내부적으로 쓸 때 쓰고 여기 first, second은 외부에서 호출할 때 사용하는 거다. 물론 여기 지금 x, y는 뭐 a, b라고 써도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건 알죠? 여기다가 그러면 a 더하기 b라고 쓰면 되는 거죠. a 더하기 b라고 써서 하게 되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 지금 두 번째 쓰는 애들은 내부에서 쓰라는 애들이고 앞에 쓰는 애들은 앞에 쓴 애들은 외부에서 쓰라는 애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그러면 뭐 이것도 별거 아니네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점점 복잡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내부 외부를 동시에 쓰는 하나만 쓰면 내부 외부를 동시에 쓰는 그래서 내부에서도 XY 외부에서도 XY를 쓰는 경우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가 있으면 내부는 뒤에 두 번째 있는 애들을 쓰고 외부가 있으면 앞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가지고 호출할 때 사용을 한다는 거였는데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외부 내부라고 했는데 여기 외부에다가 언더스코어를 해놨어요. 외부에다가 언더스코어. 자, 이건 뭐냐면 스위프트에서 언더스코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매개 변수 뭔가를 생략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외부 매개 변수 XY를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외부 매개 변수를 안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여기서 XY라든지 first, second이라든지 이런 걸 안 쓰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가지고 놀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은 사실은 편하네. 뭐 다른 언어랑 저거 똑같아졌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의 이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굳이 스위프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사용하지 않고 자, 그러면 이 언더스코어는 언제 사용하냐면 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면 자, 지금 보면 앞에 첫 번째 외부 매개 변수명은 생략을 했고 두 번째는 있네요. 세 번째에도 있을 거예요. 계속 이제
첫 번째 외부 매개 변수만 생략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든다고 하면 사실은 굳이 이렇게 만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위프트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애플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함수들을 보면요,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함수들이 지금 이렇게 외부 매개 변수, 첫 번째 외부 매개 변수만 생략하고 두 번째부터는 외부 내부를 다 쓰는 형식으로 제일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그 오브젝티브 C의 호출 방식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티브 좀 이따 바로 얘기를 하겠지만 오브젝티브 C 함수의 호출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나 클래스를 사용하고 기존에 애플에서 만들어 놓은 클래스들, 프레임워크에 있는 클래스들을 사용을 할 때는 보면 이런 형식의 함수를 제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 잠깐 정말 중요한 거라서 실습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외부 매개 변수를 했는데 이렇게 다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하겠다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extraneous argument label 쓸데없는 게 있다 이런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이때는 이렇게 해서 다른 C 언어에서 하듯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되는 30 똑같이 나왔죠. 근데 이런 방식은 잘 안 쓰고요. 두 번째부터는 쓰는데 여기다 second이라고 써도 되는데 좀 더 폼나게 with라고 쓰죠. 자, 그러면 얘랑 얘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이 되겠죠. add 10 with 20. 그래서 10을 20을 가지고 더해라 이런 이제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제 그 애플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함수들은 이렇게 쭉 읽으면 문장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능을 갖는 함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얘도 30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함수가 이제 이 언더스코어나 내부, 외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복잡해졌죠. 복잡해졌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스위프트에서 함수를 그 잘 알려고 하면 이 네 가지 단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함수 타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자, 여기서 보면 type of 다음에 보통 이제 변수나 이런 거 쓰는데 여기다 함수 이름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 다 닫아 놓고요. 자, 이렇게 보면 아주 특이하죠.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하겠지만 클로저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add라는 함수의 타입을 봤어요. 여기 x는 지금 당연히 인티저 값이니까 인티저가 나올 텐데 하나 해볼까요? 인티저로 해서 바로 x는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자, x의 타입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x의 타입. 얘는 이제 초기 값이 지금 여기도 있는 x네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는 달고, 자, 얘는 이제 타입 추론에 의해서 인티저 값이니까 인티저형이 나올 거예요, 여기. 근데 이제 x의 값 여기 이제 이게 인티저가 나온 건데요. 저 add 함수에 return 타입을 체크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뭔지 알겠죠? 함수의 타입이라는 것은 괄호 열고 매개 변수의 자료형 괄호 닫고 그 개수만큼 컴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turn형. 자, 요게 바로 함수의 타입이에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함수의 타입. 함수의 타입은 괄호 열고 매개 변수의 개수만큼이 컴마로 해서 쭉 나열이 되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화살표하고 그 다음에 return형.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만큼이 이제 함수의 자료형인데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함수의
자료형이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인티저 두 개가 들어가고 리턴 값도 인티저가 나온다 하는 게 이제 함수의 타입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예제입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하지 말고요. 좀 변형해서 다른 예제로 해서 꼭 해봐야 되는 예제입니다. 다른 걸로 하세요. 이거 한번 해보고요. 다른 걸로 좀 변형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함수의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서 레포트를 과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이제 뭐 소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습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기 바랍니다.